동굴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동굴에 들어가는 것도 지겨운데 잠수 이별을 한다? 정말 너무나 겪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이런 끔찍한 잠수 이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잠수가 너무 긴 상대의 잠수 기간을 줄이기 위해 혹은 내가 이미 잠수 이별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잠수라는 배신을 때린 이 사람을 이해를 해야 좋을지 재회를 원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날 위한 영상이다 싶으신 분들은 종이랑 펜 가지고 오시고 집중해 보실까요? 잠수 이별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이것만 파악이 돼도 여러분들이 미래에 안 당할 수 있고 또 이미 당했더라도 대체 왜 나한테 그래야만 했는지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골머리가 터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해방이 되실 거예요. 우선 잠수랑 잠수 이별은 좀 심리가 달라요. 그리고 오늘은 잠수 이별 위주로 다뤄드릴 거예요. 잠수 이별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를 하면 그런 사람들의 잠수도 방지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잠수 이별 하면 여러분들이 회피형 많이 떠올리시는데 잠수 이별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 중에서 물론 회피형이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모두 회피형은 아니에요. 회피형이 아닌 분들은 왜 잠수 이별을 하는지 이거부터 좀 알려드릴 건데요. 애착유형에 대한 언급을 좀 살짝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애착유형 이론에서 가장 서로 반대되는 유형이 불안형이랑 회피형이에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이렇게만 얘기 드릴게요. 불안형 분들은 굉장히 로맨틱하신 분들, 회피형 분들은 로맨틱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분들 정도로 일단 알고 계시면은 빠른 이해에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불안형 분들은 연애에 있어서 매너, 예의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수이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주 그냥 정말 치가 떨릴 거예요. 잠수이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연애의 기본이 안 된 행동이다. 진짜 이건 사람이 덜 된 행동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불안형 분들도 잠수이별을 할 때가 있어요. 상대를 사실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좀 약간 가볍게 잠수이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이제 상대에게 복수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일부러 좀 당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잠수이별을 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특히 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선 이 잠수이별이라는 게 굉장히 치가 떨리는 경험이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잠수이별을 해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 당했을 때 너무 힘이 드니까 상대가 힘들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잠수이별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팩트를 하나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회피형 분들이나 극회피형 분들한테는 잠수이별이라는 상황이 사실 좀 타격이 크진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좀 효과가 약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형은 그렇게 잠수이별을 한다고 치면 회피형은 왜 잠수이별을 하냐? 제가 코로나 터지기 2년쯤 전에 애착유형 세미나를 좀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불안형 참석자 한 분이 회피형은 왜 잠수이별을 하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회피형 참석자 한 분이 이제 본인이 잠수이별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 조금 재미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 이 두 분이 오늘 처음 서로 얼굴을 보신 분들이었는데 회피형 분이 불안형 분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불안형 분이 대체 왜 잠수이별을 했냐라고 이제 따지신 거죠. 그때 이 회피형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나라는 사람을 잊을 줄 알았다. 이제 그렇게나 힘들어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체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 거야? 이런 느낌이고 진짜 너무 힘드실 수 있는데 잠수이별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힘들어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었더라 라는 게 팩트기는 해요. 당시 애착유형 세미나 참석하셨던 그 회피형 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난 배웠으니까 다시는 잠수이별을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가셨고 관점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모르고 오해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제 상대도 회피형 같은데 잠수이별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모든 이별은 사실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거든요. 아마 회피형 입장에서 먼저 이별을
이별을 결심을 했다면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특히 이제 회피형 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되게 취약해요. 뭐 서운하다든지 힘들다, 짜증난다 뭐 이런 거. 그런 감정들보다는 밝고 명랑한 분위기 이런 걸 좋아하고 진지한 이야기 이런 거는 불편해하는 편이에요. 불안형 분들하고는 정반대죠. 서운한 감정을 표현을 했다는 건 이걸 풀어달라는 건데 회피형 분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 몰라요. 풀어줄 줄 모르다 보니까 이별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본인 상황 때문에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잘해줄 수가 없으면 너가 아마 서운하겠지? 이런 지레 짐작을 하고 이별을 결정을 하기도 해요. 이건 좀 놀랍죠. 불안형 분들 입장에선 서운하다라는 게 그냥 내 맘을 좀 알아달라, 나를 더 사랑을 해달라, 확신을 줘라 뭐 이런 표현이겠지만 회피형 분들한테는 귀여운 투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공격으로 보여요. 이 공격에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내 삶에 이게 지장이 된다라고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회피형 분들은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진짜 잘 맞는 커플이었으면 사랑을 하는데 노력을 하진 않아도 될 건데 사랑을 노력으로 하는 게 맞을까? 나라는 사람이랑 사귄다는 게 너에겐 좀 불행하겠다. 어딘가에 너랑 진짜 잘 맞는 좋은 사람 있을 거야. 안녕. 즉 서운함을 풀어줄 방법을 모르겠고 모르는 걸 하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느껴지고 너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날 좀 쉽게 잊지 않을까. 물론 잠깐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안 맞는 거라고 하면 이별이 너한테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수 이별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제 잠수 이별을 당했을 때 재회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수 이별 타입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첫 번째는 버거운 거. 상대가 뭐 나한테 서운함을 느끼는 상황이 버겁든 내가 가진 상황 자체가 연애를 하기는 버겁든. 두 번째, 사실은 사랑하지 않아서. 세 번째, 네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와의 이별을 아파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그냥 너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 같은 잠수 이별이라고 해도 이렇게 네 가지 원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각 상황에서 제외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상대가 내 서운함에 지쳐서 혹은 상황에 대한 압박 때문에 잠수 이별을 했다고 하면은 연애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분의 부담감을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말도 안 듣고 싶을 만한 상황이니까 이럴 때 너를 써주시면 좋겠죠? 두 번째, 상대가 나한테 반하지 않아서 잠수 이별을 했다. 사실은 반하게 만드는 게 먼저겠죠? 왜 나한테 반하지 않은 건지 이걸 먼저 분석을 하시고 다시 나한테 반하게 만들 전략부터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세 번째, 너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나와의 이별이 너한테 아팠으면 좋겠다. 네가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수 이별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답정너 스타일일 수 있어요. 자존감도 낮고 자존심만 세고 응석바지 스타일의 연애를 하고 계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사실 이분이 정확히 어느 포인트에서 삔또가 상했는지 이거를 먼저 좀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확히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복수를 하려고 잠수 이별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분은 그냥 서운한 감정이 엄청나게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함, 원망, 요 감정들을 잘 풀어주시고 그동안 이 사람이 받아왔던 상처 이거를 좀 감싸주고 같이 치유를 해주실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렇게 잠수 타는 사람 너무 싫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연애가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정말 너무나 큰 상처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별을 하시면 돼요. 재회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재회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가장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지 매달리고 부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 이런 것만이 이제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잠수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나 지금은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라는 뜻을 전달을 한 건데 거기다 대고 나는 대화를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눈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의사 전달을 하시는 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랑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상대가 회피형이고 이 연애가 부담스러워서 잠수를 탄 상황에서도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수를 탄 것 자체가 이미 부담을 느껴서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 입장에 대해서 너한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연락하고 싶지 않고 따로 말을 안 해도 그냥 네가 알아서 이해를 하겠지 이런 심리로 이별을 한 건데 그러면 이분은 이미 여러분과의 대화를 무섭다라고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대분을 잘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계시고 서운함, 원망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계실 거니까요. 회피형 분들은 그 감정을 풀어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포기를 한 거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갑자기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서운함을 내가 샥 잘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막 솟아오를까요? 여러분의 서운한 감정이 갑자기 사라질 거라고 그런 확신이 막 샘솟을까요? 말이
말이 안 되는 가정이잖아요. 잠수 이별은 상대분 입장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실 경우에는 내 사랑마저 식어버릴 때까지 아무 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신다면 하셔야 되는 행동이 지금 당장 상대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부담감을 내가 좀 줄여주는 거예요. 잠수 이별이기도 하면서 이제 상황 이별이 같이 복합이 된 경우에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잠수 타는 심리 그리고 재회를 하는 법까지 쭉 풀어드렸는데요. 많이 담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래도 궁금한 게 더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재회 관련해서 영상도 되게 많이 올려드렸고 칼럼도 되게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그것들을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칼럼이나 유튜브만 보시고 재회를 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칼럼, 영상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대화를 해보고 1대1로 의논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고정 댓글 보이시죠? 그쪽에다가 이제 상황을 좀 잘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찬찬히 같이 보고 의논을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